자, 수, 하, 센, 비 확인하도록 하시죠.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어라? 17번 했던 거 아닌가? 그래. 빠르신 분이 질문을 하셨으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P라는 조건 자체가 뭐라고 했죠?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뭐라 했죠? K부터 X 3까지 라고 돼 있을 때 일단 not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의 정수가 마이너스 1뿐이다. 이게 그럼 이거를 그대로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면 부등식은 항상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Q 값의 범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K부터로 Q를 보지 말고 not P라는 거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죠. not P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가 not P라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not P입니다. 그럼 not Q라고 하는 범위의 발레 중 정수는 마이너스 1뿐이다. 그럼 여기 3부터 시작하는 그 어떤 애가 있는데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즉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고 K라는 건 그 어떠한 뭐식갱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라는 거는 그럼 다시 뭐라고요? K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요 전체를 요 안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not P는 Q의 not P이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그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요 튀어나와 있는 애들인 거죠. 즉 마이너스 1보다 K가 커야 돼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돼요. 같으면 안 돼요. 크기만 해야 돼요. 왜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0보다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도 작아야 되지 않아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0이에요. 작거나 같다. 가 왜? 0이라는 애는 요 Q라는 조건에 포함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0이 되면은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맞죠. 그래서 최대값은 0이 되겠죠. 내가 설명을 저번에 이렇게 해놓고선 그대로 까먹고 또 절고 있었네요. 미쳤나봐요. 정신 나갔어요. 자, 29번도 심지어 수업 때 했던 내용이랍니다. 봐봐, 내가 질문 나올 거 딱딱딱딱 질문 수업 때 되게 잘 풀었지? 자, K-3X 1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보다 크다가 참이 되다. 이쪽에서 수직선으로 바로 볼게요. 요 K-3부터 K라고 하는 이 범위 있는 값이 2부터 7 사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죠. 어디? 2부터 7까지 들어가면 돼요.
어떤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떤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예요? 모든이에요. 아니 이건 상관없죠. 근데 어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만이라도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제일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살짝 걸쳐 있는 정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요렇게 해서 k-3부터 k까지라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떤 애가 살짝이라도 걸쳐 있으니까 이거는 성립한다,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렇게 생각해서 k-3부터 k까지라는 애가 요렇게 포함이 된다면 살짝이라도 걸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즉 걸쳐 있기 위한 조건이 뭐죠? 2보다 k가 더 커야 되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죠? K보다 살짝 작은 그 어떤 것 안에 2보다 크거나 같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또는 이쪽에서 계산하시면 K-3이라는 값이 7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작아야 되는 거죠. 이거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29번이었고요. 46번이요. 자, 46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풀 때 뭘 하냐면 진리집합을 찾으세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세 조건은 P, Q, R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P이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A도 0이고 B도 0이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는 무엇입니까? Q라는 애를 조금 정리해 보시면 A제곱이라는 값이 AB가 됩니다. 그럼 이걸 성립하게 되는 값은 뭐예요? A가 0이 되거나 아니면 A가 B이거나 말고 없나요? 예.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A를 약분했을 때 A는 B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되겠죠. 그럼 R이라는 거의 조건은 뭐예요?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실수 조건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세제곱은요 결국엔 이거랑 같은 맥이에요. A는 B입니다. 홀수 제곱을 했을 때 같다라는 거는 네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가장 큰 조건이 뭐예요? Q네요.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면 Q입니까? 기억? 예. 니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얘는 1로 갑니까? 네. 다음 P이고 Q, P이고 R, P이면서 R. 애초에 P라는 애는 R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는데 얘는 안 가지 않아요? 이쪽으로는 안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해 못했던 그 항목이 무엇일까요? 기억 니은 니은 중에서 헷갈렸던 게 뭘까요? 질문하신 분? 질문 누가 있니? 그냥 음. 이거 같아야 되는 조건 이걸 찾는 거에 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거 진리집합 찾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 덩어리 째로 봤어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잘 해봐. 57번 갈게요. 57번 세해 조건에 대하여 P는 자 3단 논법으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 세우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57번 57번에서 조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Q는 납히기 위한 충분 조건 Q이면 납히고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Q이면 not or이 돼야 되네요. 그죠? 자, 계산하기 조금 힘들 것 아니야. Q를 뒤집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이렇게 바꿉시다.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R이다 라고 바꿀게요. 얘 하나만 바꾸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여요. 범위상으로. 아니야.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을 좀 바꿀게요. 나 범위 하나로 봤더니 범위가 두 개네요. 자, 일단, not P의 범위, not P라는 게 뭐예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Q는요? 일단 Q는 그렇대요. 자, R은요? R이라는 거의 범위가, R은 원래 뭐니까? B랑 B 더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B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다이니까 not R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B보다 크고 B 더하기 2보다 작아요가 되겠죠. 자, 다 했어요. 이 조건에 맞춰서 범위를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4, x 0 또는 x 2. 자, 기준을 한번 그려보죠. 단 b는 0보다 크다. a-b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수직선. 자,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수직선으로 푼다 했습니다. 확실하게 위치가 나와 있는 거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q.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같은 층으로 줄 세우시는 게 조금 보기 편해요. 다음, 요 사이에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잘 봤더니 B는 0보다 크대요. B가 0보다 크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B부터 B 더하기 2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되겠네요. B부터 B 더하기 2까지가 요 Q 안에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 not P. 이 노란색이 not 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기 어디 전체를 아우르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식을 한번 적어주신다면 자 왼쪽에서 A라는 애는 마이너스 4를 4보다 작아야 해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쨌든 마이너스 4, 구멍 뚫린 마이너스 4를 포함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B는요 2보다 어때야 돼요?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A-B. 자, 마이너스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라는 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끝. 얘를 이렇게 바꿔서 부등호 모양 똑같으니까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57번이었습니다. 77번으로 가도록 하죠. 야, 그 77번 이후에 코시-슈바르츠라던가 산술기야 나머지는 다 무난하게 잘 풀려요? 내가 물론 열심히 풀어주긴 했는데 막 했다만 다 괜찮아요. 혹시 77번 질문하신 분 누구신지? 자네신가? 자, 77번 같은 경우에 아마 질문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자면은 방금 이거 괄호 보면 일단 내가 뭐 하라고 했었냐면 전개하고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개했을 때 분자분의 분모 형태가 역수꼴로 이쁘게 되기 위해서는 저 오른쪽 식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A 더하기 B 플러스 C분의 2라는 얘를 보고 얘랑 모양을 비슷하게 덩어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 식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니? A분의 1과 2로 묶어서 B 더하기 C로 가는 게 덩어리로 잡기가 가장 좋겠죠. 요렇게 한 상태로 이거 전개하지 마요. 얘는 이제부터 한 몸이야. 얘네들은 한 몸이야. 그냥 그대로 전개하세요. 자, 그럼 일단 식
1 더하기 2a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곱하기 b 더하기 c분의 2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 a 곱하기 b 더하기 c, a 곱하기 b 더하기 c라는 역수 형태의 숫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2a b 더하기 c 더하기 a b 더하기 c분의 2에다가 나머지 쩌리로 5가 나온다는 거죠. 얘는 산술기하 성질 이용하면 뭐 돼요? 2루트 4죠? 사라져요. 거기에다 뒤에 더하기 5를 연결하게 되시면 최소값 구하실 수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항상 다 이렇습니다. 분모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나올 때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문자가 다 사라져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앞에 들어가는지 어쨌든 더하건 빼건 뭘 곱하건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 네, 사라지는 형태로 그 소거가 돼서 이렇게 상쇄돼서 사라지는 그러한 모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이거였죠. 별 더하기 별분의 세모라고 하는 애를 찾아야 이런 식으로 구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별 더하기 별분의 세모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떤 모양 되는 거예요? 네모분의 세모 더하기 세모분의 네모 라는 형태가 나와야지만 2 루트 1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역수 형태로 더하는 형태가 나와야지만 최대치수 산술기하를 써먹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형태 제일 윗줄 형태가 77번, 76번, 75번, 74번, 73번, 73번부터 77번까지 모든 유형이 다 이런 형태입니다. 됐을까요? 즉 한마디로 저 76번은 그냥 싹 다 전개를 해보셔야 돼요. 눈이 아픈 거야? 피곤한 거야?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 것 같은데. 피곤한겨? 너 요새 또 잠 못 자냐? 왜 잠을 못 자고 그래야. 저 어제 드디어 숙면함.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숙면함, 기절함. 아니, 제가 토요일 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그나마 좀 상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요? 제가 원래 항상 토요일마다 수업 때, 야, 나 오늘 1시간 잤어. 야, 나 오늘 2시간 잤어. 맨날 그러고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는 평일에 좀 그러고 있다 보니까 10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고, 9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고, 8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나고, 이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축 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일요일 날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셨나요? 오셨죠? 오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일요일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지 않았어요? 제가 일요일 날 애들 앞에서 졸았거든요. 중간에 죽었어요. 한 명 남겨놓고 이렇게 죽었다가. 느억 하고 일어나갖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기절했다가 어제 안경 제거 수술을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내 눈 상태가 어떤지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능력까지 아침 10시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날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제가 동영상 업로드했다고 공지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8시에 잤어요. 아니야, 7시에 잤어요. 7시에 자서 8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눈 검사 받으러 가니까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너무 건조한데 이 컨디션이면은 건조한 게 맞고요. 그래서 건조한 건 검사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견적을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경을 빼는 게 낫냐, 안 빼는 게 낫냐? 내가 안경 뺀 거 본 적 있냐?
니네는 못 봤구나. 한 가지, 제가 이거 안경을 빼면은 애들이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도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4.5, 2 이렇게 돼요. 그렇게 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눈이 큰 편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끔 애들한테 겁나 부담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부끄러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저 놀리는 거,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이렇게 슬슬 나는 내 성격들 다 아실 테니까, 좀 이렇게 까쭉까쭉거리는 거, 깐죽깐죽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옆에 가서 막 이러고, 내가 쳐다보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 애들한테 막 이러고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졸고 있으면은, 뭐하냐?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한층 더 부담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가끔 안경을 벗거든요. 고민이에요. 싸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할까? 근데 싸게 한다고 해도 250만 원인데. 후달달달달달달달. 호달달달달. 해야 되나? 하는 게 낫나? 고민이에요. 여튼 그래요. 10분 동안 간단하게 저기 있는 그 함수 앞부분 내용 좀 확인하고요. 뒤에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원 자체가 그렇게 문제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96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 최대한 빨리 끝나고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거나 아니면 저걸 추가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함수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함수라는 거의 정확한 얘기는 어떤 하나의 원소,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의 원소에 각각 대응시키는 거를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X의 원소를, X의 원소를 Y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걸 원소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X의 서, Y, 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X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조건 하나가 출발해서 도착해야 된다라는 거고, 도착 지점은 서로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 원소를 짝짓는 걸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화살표로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할 때 출발하는 화살표가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하고 X를 뭐라고 부르고 정역이라고 불렀고 Y를 뭐라고 불렀다? 공역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공역이라고 불렀을 때 이러한 어떤 함수 규칙에 의하여 이 Y에 있는 원소에 대응되는 그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가 치역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쭉 보고 갈게요. 그 정역을 집합 X, 공역을 집합 Y라고 하고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뭐라 한다? 함수값 전체의 집합. 그래서 F1번은 뭐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fx라는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은 연산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X에서 Y로의 함수가 각각 같은 출발과 같은 도착을 하게 된다면 그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값이 서로 같을 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순서상
원소 x와 2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쌍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웬 빈칸이죠? 순서쌍 전체 집합을 함수 f의 그래프라 한다. 저거 혹시 이건가요? x, fx인가요? 그죠? 그냥 그 밑에 있는 그 빈칸 그거네요.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다음, 그 함수의 이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되는 이름은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거기에 추가적으로 상수함수, 항등함수, 그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꽤 중요하게 써먹기 때문에 상수함수,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대1 함수 한번 확인할게요. 자, x에서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1대1 함수의 조건. 출발점이 다르면 도착점도 달라요. 즉 뭐라고?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도 서로 달라요 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뭘 추가한다?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서로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의 수와 치역의 원소의 수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이 조건이 추가가 되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표현할 때에는 암묵적으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수 전체의 집합 혹은 실수 혹은 구역, 영역, 뭐 그 범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그죠? 그 해가 무수히 그러니까 숫자가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1대1 함수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거기 그 함수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항등함수죠. 항등함수가 뭐라 했죠? 그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y는 x 같은 거. y는 x 같은 것도 이제 항등함수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정의역을 제한을 두게 되면은 뭐 이제 세제곱, 다섯제곱 이런 것도 항등함수로 만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얘예요. 함수값이 자기 자신이 나올 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상수함수. 제가 상수함수 처음에 설명할 때 상수함수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인기쟁이. 그죠? 그 킹왕짱 겁나 인싸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걔만 쳐다봐요. 그렇게 되는 그 모든 어떤 함수값들이 x값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임의의 x에 대하여 fx 그 모든 함수값들이 다 상수로 하나의 그 값을 가지게 될 때 그거를 이제 상수함수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보통 어떻게 된다? 가로선으로 가진다. 그래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슬슬 그래프의 영역을 확장할 때가 돼서 이제 하는 얘긴데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여러분들 순서쌍이잖아요.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이 축을 기준 삼아서 가로축 먼저 얘기하고 세로축 나중에 얘기하는 게 순서쌍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렇게 A, B에 대해서 순서쌍을 찾는 방법은 없나요?
A의 값이 1, 2, 3, 4, 5로 변할 때 B의 값이 그에 대응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로축을 A로 잡고 세로축을 B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가 가로축은 무조건 X여야만 하고 얘는 반드시 X축이어야만 하고 얘가 반드시 Y축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실 때가 됐다고요. 벗어나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관계식 저번 시즌이 아니라 저번 시험에 봤던 것 중에서 그 A 더하기 B는 1이다의 관계식에 대한 그래프를 찾으면이라고 할 때 그거 못 찾아서 틀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어 A축을 여기다 잡고 B축을 여기다가 잡으면 네, 그냥 A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죠? 다를 게 없어요. 얘도 그냥 A와 B에 대한 그냥 X, Y 대신에 A, B를 써서도 충분히 축을 잡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기본적이어야 한 건데 근데 그걸 따로 보더라고요. 이 문자가 두 개면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고요. 문자가 하나면요.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그냥 무조건이요. 문자가 세 개면 공간표는 못하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우리 스터디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스터디가 아니라 이제 세미나 같은 거긴 한데 우리 산정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아랍왕자 산적 씨가 이제 수업할 때 팀장님, 박호진 팀장님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냐면 애초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XY에 대한 식에서 조금 더 가면 방정식. 그러니까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죠. 축이 뭐예요? X랑 Y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거 우리 그냥 평행이동으로 외우지 말고 팀장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축을 통째로 이동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렇게 이제 하트라고 할게요. 뭐야 모양 왜 이래? 모양이 찐따 같아. 자, 다시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하트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y는 fx, y는 0이라는 식입니다. 얘가. 그럼 내가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라고 할 때 식의 평행이동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래요. 되게 좀 신박하더라고요. 아니요. 뭔 y축이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애초에 얘를 x 플러스 1축으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y축으로 잡으면 이 x 플러스 1축 상으로 나와 있는 이 점이 0,0이라면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죠? 이 플러스 1만큼 더해져 있는 상태니까 얘를 다시 x축으로 다시 원 상태인 x축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쵸?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이너스 1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식 자체의 모든 걸 다 여기 이 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모든 걸 다 이제 1을 뺀 식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 자체를 여기에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식을 정리해서 그럼 이렇게 정리한 식 자체가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원래 위치보다 한 칸 땡겨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다라고 하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제가 가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반드시 x, y라고 고정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슬슬 벗어나셔야지만 응용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쉬었다가 뒤에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지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뭐라고요? 그 함수라고 하는 결과값에다가 그 함수 값을 다시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 연속적으로 함수에 통과시키는 것들을 이제 합성함수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 할 때 x에서 z로 바로 가는 그 과정을 뭐라 한다? 합성함수라 하고 어떻게 표현한다? g서클 f라고 한다. 뒤에 계산이 들어가는 거를 앞에 써라 라고 얘기했고, 어머 이렇게 뭐 이렇게 삐딱하니? 아이씨. 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y라는 값 대신에, 그러니까 이 y라는 값 대신에 fx를 쓴다면 x에서 y로 가는, x에서 f라는 함수에 적용된 값이에요 라는 거를 그 함수 뒤에다가 써주잖아요. 근데 이 값을 다시 g라는 함수 뒤에다가 써줘야 되니까 뭐라고요? g라는 에다가 f라는 함수를 함수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라는 걸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서로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쓴다라고 하는 게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요. 여기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는 뭐 있었죠? 교환법칙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 안 한다. G서클 F는 F서클 G가 아니다. 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결합법칙은 성립 가능하다. H서클 G서클 F라고 하는 거에서 앞에를 먼저 합성을 하든 아니면 뒤를 나중에 먼저 합성하든 그 값은 변화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함수에다가 합성함수를 이 i라고 하는 게 우리 i는 뭐죠? 항등함수예요. i는 항등함수입니다. f에다가 i를 합성하든 i에다가 f를 합성하든 결국엔 자기 자신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있는 그 문제 한번 쭉 확인해 볼게요. 합성함수 뭐라고? x에서 각 원소 x의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합성함수라 하고 g서클 f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g에다가 fx 대입한 값이랑 똑같아요 라고 요거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합성함수의 성질 뭐라고요? 거기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튀어나온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합성함수의 성질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다 써먹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함수가 되겠고요. 역함수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한다면 이번엔 반대로 그 y에 있던 그 모든 애들을 다시 x로 보내는 그거. 그죠? 예를 들어 x에서 y로 가는 그 어떤 함수에 대하여 x에 대응하는 fx로 가는 이 과정을 f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과정을 뭐라 한다? f의 역함수다 라고 해서 뭐라고? f 인버스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얘는
그죠? 근데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역함수라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1대1.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다? 1대1 대응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서의 역함수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역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결국엔 이거 연산이 주가 되며 기본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연산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x와 y에 대하여 위치를 바꾸어 정리한다. 그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다시 y는 어쩌고 형태로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된다. 그럼 범위 같은 경우도 정의역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된다라는 식으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나와 있는 이제 합성함수 성질처럼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떠한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 나와요. 그죠?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역함수를 합성하면 반드시 항등함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x. x에서 y로 대응됐다가 다시 x로 가는 거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f 서클 f 역함수 x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y가 돼요. 왜요? 이게 y거든요. y에서 출발해서 x로 갔다가 다시 y로 가야 돼서 항등함수는 이렇게. 근데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이거 내신 대비 때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자리를 바꾸어 정리를 해줘야 한다. 얘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는 얘네 역함수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증명은 저번에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X에서 Y를 거쳐 그러니까 Z로 갔으면 Z에서 Y를 거쳐 X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G, F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갔을 때도 아니면은 이거 상쇄되어 사라지는 이 성질 이용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성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크게 한 가지 더, 여기에 딱 하나만 더 멘트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건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거 합성함수 지우고, 이걸로 갈까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그쵸. 그래프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그래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슬슬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해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그 해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니면은 두 번째로 그 어떠한 역함수와 자기 자신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 애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수상에서부터 내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식만 보고 식으로만 풀지 마라. 대수, 그러니까 그 식으로만 푸는 건 대수라고 하는데 대수는 진짜 극히 일부분밖에 안 돼서 그 고등수학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대수, 기하, 해석 이 모든 것들을 다 섞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만으로는 모든 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고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적응이 되고 나면은 수 1, 수 2, 그 다음에 심화 과정 같은 경우도 꽤 그게 쉬워집니다. 자, 거기 확인해 보시면 그 4-5번에 직선 어머나 뭐가 떨어졌는데 역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어떠한 함수의 A를 대응해서 B가 되면 역함수 같은 경우는 뭘 대입했을 때? B 대입했을 때 A가 나온다. 라고 하는 요 성질. 뒤에서 직접 실전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프만 옮길 때 쓰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촬영을 시작했나? 촬영을 시작했구나. 졸고 있지 마. 졸잖아. 졸고 있길래 응징하러 갔다 오는 척 하면서 카메라 영상 확인하기. 잠 좀 깨, 이 자식아.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역함수 그래프와의 교점 구할 때 이거 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어떤 경우에? 단순 증가 그래프에서는 F 역함수와의 교점은 어디에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습니다. 선생님, 왜 단순 증가라고만 하나요? 단순 증가가 아닌 경우에, 감소하는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어서요. 대표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만 생각해도, Y는 X분의 1, 역함수가 뭐예요? Y는 X분의 1. 교점 뭐예요? 겁나 많아요.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교점? 무수히 많다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다 Y는 X 위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 단순 증가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단순 증가인지라는 그 조건 자체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4-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구전 교재로 따졌을 때는 뭐에 해당하는 단원이냐면 다항함수에 해당했던 단원이에요. 그 다항함수에서 이제 절대값 부분 설명하잖아요. 그 절대값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꺾어 올려라. x의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x의 양의 부분만 표현한 다음에 그걸 대칭해서 그려주고 y의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는 y의 양의 부분만 그린 다음에 대칭해서 그려줘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이 2개가 붙어있거나 3개가 붙어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욕해야지 뭐.
그냥 범위를 나눠야지 뭐 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와중에도 뭐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네, 뒤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문제에서 필요한 거 있는지 91번까지 그 유형별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서는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54페이지 지금 5번 문제 있잖아요. 5번 문제 어떻게 해요?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난이도 하니까 그 간단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f 2분의 x-5라는 애가 2x제곱 마이너스 10을 만족한대요. 일 때 f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얘가 얘예요 라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 옆에 있는 식에다가도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928 마이너스 10이니까 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그거 말고 fx를 바로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fx라는 그 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하셨나요? 치환하셨나요? 2분의 x-5라는 애를 치환하셨나요? 그래서 x라는 거 대신에 이 t 플러스 5를 생각해서 그 ft라는 식이 2 곱하기 2t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계산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하셔도 같은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t에다가 x를 대입하시면 그럼 fx라는 식 자체를 2 곱하기 2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역연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알맹이만 남겨서 다시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처음에 먼저 2를 곱하고, 처음에 2를 곱하고, 5를 더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2를 곱해서 10을 빼시면 돼요. 그죠? 그럼 결국엔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2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다가 2배를 하고 마이너스 10이 돼서 같은 모양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이게 어디서 어떤 걸 보면서 읽은 거예요? 여기서 이 2분의 x-5라는 애를 x로 바꾼 후에 그 x라는 애를 2x제곱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했고 5를 더했고 그럼 x만 남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로 옆으로 넘어와서 제곱을 하고 2배를 하고 10을 빼고 그 모든 과정이 합쳐지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겠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군요. 마이너스 4에다가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5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했으니까 9에다가 2 곱해서 18에다 마이너스 10 하니까 그래 8 나오겠네요. 라는 식으로. 여기 연산하는 그 연산 뭐 컨베이어 벨트 세우듯이 그 과정 자체를 쭉 일렬로 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거꾸로 쓰시면 돼요. 이게 연산이라기보다는 이건 연산이에요, 그냥. 그죠? 이건 그냥 연산이고요. 그 연산이라는 거의 거꾸로 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역함수 구할 때. 그 과정이 되겠죠. 그것도 뒤에 있으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55페이지부터 한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2번 있잖아요. 12번 있잖아요. 12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그 모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수하 과정은 아닌데요. fx 플러스 y가 fx, fy가 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fxy가 fx 플러스 fy가 되는 식이 있어요. 지금 걔는 그 무엇도 이거 이 중에 뭐에 해당되나요? 뭐 딱히 해당되는 건 없죠. 이거 수원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지수함수고요. 이거 로그예요. 그 독학하시는 분 혹시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예를 들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게 y는 어떠한 함수가 2의 x제곱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f에다가 x 플러스 y제곱을 한 건 2에다가 x 플러스 y거든요. 그럼 이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이거든요. 이런 모양 나와요.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은근히 지수 형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고 계시면은 생각보다 쓸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임의의 실수 같은 경우 저런 1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넣어보는 게 최고죠. 뭘 넣어봐요? 저거 아마 등차 같은데. 잠깐만, x1. f2라는 애가 뭐 f1 더하기 f1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1, 0,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해서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먼저 숫자를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요거 x에다 얼마? 1, y에다 얼마? 1 이렇게 집어넣어서 x1이 얼마인지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f2 더하기 f2가 얼마? f4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f24까지 구하실 수 있는 방법 존재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같은, 쭉쭉 넘어갈게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넘어갈게요. 함수라는 걸 확인하기.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아까 처음에 1번부터 5번, 3번인가? 사이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보조서는 뭐라고요?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죠. 그죠? x의 하나의 y가 대응이 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1대1 함수인 걸 확인하기 위한 보조선은 뭐죠? 가로선이죠. 얘가 1대1 함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저기 어디야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앞에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에 있는 그 보조 문제 그림 4개를 확인해 보시면 어떤 보조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어디에 긋더라도 교점이 2개가 생기지 않아야 돼요. 2개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만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은 되고 디귿과 리을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보조선이 될 거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몇 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요 2개를 확인해서 일단은 이 4개는 모두 다 함수고요. 그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그래프인 것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서로 같아야 된답니다. 정의역과 고역은 뭐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뒤로 쭉쭉쭉 넘어가서 항등함수, 상수함수,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은근 잘 나오는 문제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형식. 왜? 아니야? 유형 10번.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기도 이제 좀 간단하니까 얘는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한번 쭉쭉 넘어가 봅시다. 문제가 크게 없을 것들이라. 49번 어떻게 풀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상태로 푸시면 됩니다. 두 함수 f, g에 대하여 fx는 저거, gx는 저거 라고 할 때 g에 2분의 1 집어넣으래요. 결국에는 49번 뭐 하는 문제예요. 따지자면 아까 했던 그 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저게 g에다가 4분의 3x-1, 2, 6x-8이라고 할 때 g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라는 문제잖아요. 이거였나요? 이거였나요?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풀면 되죠. 뭐 하면 돼요? 그냥 쭉쭉쭉.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걸 찾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2 더하기 1, 3. 3에서 3 나누니까 3. 1. 1에서 6 곱하고 8 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나오겠네요. 뭐 했어요?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해서 1을 더하고 3으로 나눴죠. X라는 알맹이를 남기기 위한 과정으로.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4 곱했으니까 2, 1 더했으니까 3, 3으로 나눴으니까 1. 그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6에다가 1 곱했으니까 6,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2, 마이너스 2 라는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그냥 얘네 둘이 서로 같아요 라고 해서 그 X를 찾은 후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했던 그 방법이요. 처음에 썼던 그 방법이요. 됐죠? 다음에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니네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제 설명의 한계를 느꼈던 그 합성함수 그리기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그 말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수학과나 수학교육과에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축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합성함수라고 할 때 축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x라는 함수에 대하여 이 y라는 함수 대신에 이 값이 여기가 이제 fx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바꿔서 요 i를 아까 말했죠? 축이라는 거를 내 맘대로 이름을 붙여도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함수를 x라고 놓고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얘를 fx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f에 대한 이제 g에 대한 fx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다시 대응시킨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구간을 싹 다 나눠서 그걸 하나하나 싹 다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게 싫으면 최선을 다해서 편법을 쓸 수 있게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59번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59번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x가 x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가 쉽지 않죠? 구간을 나눠요. 그 구간을 나누는 게 최선일까요? 여기를 아니다. 그래, 여기를 x라고 놓고 어떻게 잡을래요? 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사실은 그냥 보면 나오긴 합니다. 저거 fxx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왜요? 라고 하면은 뭐 왜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내가 해볼게요. 여기 F라고 하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는 X에 대한 fx 그래프 옆으로 돌렸어요. 옆으로 돌렸어요. 그럼 옆으로 돌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 요만큼을 2라고 할 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안 보이시면 90도로 고개를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잘 보일 거예요. 그죠? 확인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fx라고 하면은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x 값이 0부터 2까지 증가할 거예요. 어머나? 나 무슨 그림? 0부터 2까지 증가할 거예요. 그 증가하는 동안 이 fx라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봐봐요. 자, x가 0부터 시작해요. 이쪽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옆에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 뭘 그릴 거냐면 그 x라는 함수에 대해서 fx를 한번 더 구할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지금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게. 니네들 처음 할 때는 식으로 쓰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최선이야. 잘 봐. x라는 값이 0부터 2까지 증가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함수 값은 어떻게 되고 있니? 2에서부터 줄어들고 있지. 자, 헷갈릴 때 뭐라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 자, 여기가 이제 세로축이고 여기가 가로축이야 지금. 여기가 가로야, 여기가 세로야.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 y값은 즉 함수값은 점점 떨어지지. 그 함수값이 떨어질 때에 대응되는 새로운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자 x라는 값이 1에 대응될 때의 함수값이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뭔 말? x라는 값이 0일 때 0이라는 것에 대응되는 2라는 함수값이 있다면 그 2를 또다시 그 함수에 보내서 대응되는 누구? 2가 되겠죠. 그래서 0일 때 2를 보내면 2가 돼요. 라고 해서 0일 때 2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봐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어디쯤에 1이 될 쯤에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얼마가 돼요?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이 될 때, x가 2분의 1만큼 커지면, 그때 함수값은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어요. 그 1일 때의 함수값은 또 얼마예요? 0이에요. 즉, 2분의 1일 때, 2분의 1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이번엔 다시 어떻게 돼요?
또 2분의 1만큼 간다고 생각해봐요. x값이 얼마만큼 커질 동안에 1만큼 커질 동안에 그 1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0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얼마예요? 2예요. 그 그래프를 한 번에 볼 수 있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 게 제일 최선이긴 해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1에서부터 2까지 커지는 동안에 함수값은 다시 0부터 2까지 커지겠죠. 자, x가 1부터 2까지 커지는 동안에 함수값은 0부터 2까지 커지니까 이 그래프는 다시 0부터 2까지를 전체를 한번 반복하게 되겠다라는 게 감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한테 이거 선생님은 어떻게 푸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막 이런 거 할 줄. 네. 이게 그나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X축과 FX축과 FFX축으로 꺾어서 보시는 거. 실제로 이거 합성함수 할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내가 만든 방법 아니고요. 실제로 창민쌤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네. 창민쌤 우리 수학교육과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다. 창민쌤 하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네는, 자네는 학원을 다닌 지 얼마나 되셨는가? 그렇게 오래 안 됐구만. 여기서 태연이 같은 경우도 학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저기 누구냐? 서연쌤이었고, 그 다음에 나지. 너네는 시작과 끝을 나랑 같이 하고 있고. 예은이가 그나마 선생님 많이 바뀌지 않았었냐? 휴원하기 전에 선생님이 누구셨냐? 유정쌤? 유정쌤 전에는? 없어? 준석쌤? 그 전에는? 박은지쌤? 너 1학년 때부터 다녔냐? 지금 다산계 계시잖아. 그렇구나. 그 전에는? 재현이도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너도 서연쌤 다음에 나야? 그 전에는 없고? 시연이 같은 경우에는 준석쌤 전에 누구야? 서연쌤? 그 전에 없고? 그렇구나. 아니, 그럼 너네랑은 상관없는 선생님인데, 거기 우리 한 브라더스가 있어서. 우리 학원에 형제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근데 딱 얼굴 보면 둘이 형제라고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 한창민 쌤 얘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나갖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잖아. 젠장. 재미없어졌어. 어쨌든 요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먼저 한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서 그거의 그래프의 진행 방향을, x가 진행할 때에 대응되는 함수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서 이거에 각각의 대응되는 점을 체크해 준 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게 최선이에요. 네,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60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3번 이제 전형적인 역함수 문제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연산. 즉, 한마디로 연산을 해야 될 걸 쭉 나열해놓고 거꾸로 집어넣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 하라고요? 먼저, 63번. 뭐 하라고요? 3을 곱하고, 1을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준 다음에, 4를 곱하고, 8을 더해야 되죠. 자, 거꾸로. 8을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8을 빼주고 4로 나눈 후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1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에서 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10에서 4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5 나오는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5가 되고요. 5에다가 1 더하니까 여기다가, 5에다가 1 더하니까 6이고, 여기서 3 나누니까 2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럼 진짜 맞는지를 먼저 뭐 구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용해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2라는 값이 무특정한 a라고 한다면 결국엔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a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거는 무엇인고? 라고 이제 4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x 값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도록. 그럼 그 마이너스 2분의 5, 3분의 1 마이너스 2x라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3분의 1 플러스 5라는 값이 a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a는 2 나온다 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됐죠? 어쨌든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뭐라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걸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절대 기울기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됩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음수로 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음수로 가야 되고, 양수로 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양수로 가야 돼요. 감소함수는 감소함수여야 되고, 증가함수는 증가함수여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함수가 되겠죠. 아니면 중간에 끊겨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중간에 끊겨 있을 때는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65번 같은 경우에 두 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결국엔 y라는 거의 범위를 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4 집어넣으면 얼마? 그에 해당하는 A값, B값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네, 68번, 69번 쭉쭉쭉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합성함수, 역함수, 역함수의 성질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함수의 성질 중에서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74번이라던가 77번이라던가 이런 걸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번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89번부터 절대값의 기호를 포함한 식의 대칭이동이라는 거, 구간을 나누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96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96번에 A의 개수가, X의 개수가 모두 다 1이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게 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요? 절대값 x-알파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꺾여요? 한 번 꺾이죠. 어디서 꺾여요? x값이 알파일 때 꺾이죠. 그러면 x값이 y는 x-알파라고 할 때 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어디가? 알파가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럼 두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y라는 값이 절대값 x-알파 더하기 절대값 x-베타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서 꺾여요? 알파와 베타, 즉 몇 곳에서
두 번 꺾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알파 값보다 베타 값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번 꺾이니까 네, 100원. 요렇게 꺾일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함수 값은 뭐가 되게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은데, 절대값을 3개 집어넣으면 몇 번 꺾일 것 같아요? 3번 꺾이게 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중앙값일 때요. 자, 96번 답이 뭐라고요? 1 때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그걸 만약에 식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지 않아요? 그 영역에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x값이 뭐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어떻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고 3보다 클 때는 어떻고 이렇게 4가지 구간으로 나눠갖고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그때 최소 다 구한 다음에 그때 모두 전체를 아우르는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리면 끝나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림의 특징은 이렇게 된답니다. 절대값 같은 경우에 마치 뭐처럼 2차 함수처럼 첨값, 뾰족한 값을 가지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홀수 개수만큼 붙어있을 때는 중앙값이 최소값을 가지고요. 짝수 개수만큼 되어 있을 때는 그럼 뭐예요? 만약에 4개 돼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은 뭐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에서 한번 꺾이고 베타에서 한번 꺾이고 델타에서 한번 꺾이고 감마에서 한번 꺾이고 델타에서 한번 꺾이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뭘 집어넣었을 때? 베타 집어넣었을 때랑 감마 집어넣었을 때까지 값이 동일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따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저거 같이 진행할지 개별적으로 진행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답 고치실 분은 고치시고 비어있는 거 채우실 분 채우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